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선우님의 단편소설 동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작가님의 소설은 지난번에 그 여름의 윤회어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여름의 윤회어와 동거는 소설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에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 실린 모든 소설이 서사가 아주 촘촘하여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동거는 산동네에 평화롭게 사는 한 가정이 어느 날 한 남자가 들어와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섬뜩한 반전이 아이의 눈을 통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생각해보며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쓰지 않았다. 남자의 숟가락질은 늘 괴이하고 요란했다. 숟가락으로 반찬을 갖다 먹느라 밥상 위는 떨어진 반찬으로 가득했다. 아이는 그런 모습이 더러워 맨밥을 끼적거리다가 숟가락을 놓았다. 남자가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져 아이는 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빈 숟가락을 다시 입에 넣고 반복해 핥았다. 아이는 남자가 잠잘 때 내는 이갈이 소리를 들을 때처럼 소름이 돋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초리를 들키지 않으려 얼른 밥그릇으로 시선을 깔았다. 아이는 언제부턴지 아빠와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남자는 아빠가 닭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밥을 먹어치우게 했다. 남자의 이상한 질투였다. 아빠를 소외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가장이라도 된 듯 밥상 앞에서 자주 아빠 놀이를 했다. 자, 이것도 먹고 골고루 많이 먹어. 나만 믿고 열심히 공부나 해라. 남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머리를 목 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남자가 숟가락으로 밥상을 내리치는 바람에 컵 속의 물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 눈에 고인 눈물도 파르르 떨렸다. 잘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러니? 남자는 아이 머리에 꿀밤을 주었다. 아이가 남자를 째려보다가 일어서려고 움찔거리자 남자는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찍어 눌렀다. 아이는 공기 빠진 풍선처럼 푹 주저앉았다. 다 처먹고 일어나. 남자는 풀어헤친 셔츠를 벗어던지고 한층 구겨진 얼굴로 반찬에 숟가락을 들락거리며 더 세게 휘저었다. 아이의 엄마는 밥상에 수북이 쌓인 반찬을 걸어모아 개수대에 버렸다. 남자는 반찬을 버린 아이의 엄마를 걷어찼다. 내가 먹던 반찬이 그렇게도 더러워? 옆으로 쓰러졌던 아이 엄마는 아이 눈치를 보며 일어나 밥상 가까이로 엉덩이를 끌었다. 곁에 있던 아이의 눈과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남자는 다시 숟가락을 놀렸다. 아이의 엄마는 남자를 의식한 듯 다시 밥상 위에 흩어진 반찬을 걸어모아 개걸스럽게 주워 삼켰다. 아이는 그런 엄마가 남자보다 더 괴이해 보였다. 아이는 힘이 들어간 눈으로 그만두라는 듯 엄마를 노려보았다. 주춤하던 아이의 엄마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만두지 못하고 다시 숟가락을 입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아이의 얼굴은 곧 울음이 터져 나올 듯 일그러졌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눈빛을 피하고 계속 씹어 삼켰다. 엄마를 닮은 커다란 아이의 눈이 화로 가득 찼다. 엄마는 남자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기를 띠다가 남자가 딴짓을 하면 벌어진 인매에 띈 웃음기를 지웠다. 남자가 처음 왔을 때는 아이의 엄마도 남자도 저런 얼굴이 아니었다. 예전에 한 동네에서 살던 아저씨인데 우리 집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셨대. 방세라도 받아 보태라고 사정하네요. 당분간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엄마의 설명은 간단 명료했다. 엄마는 남자 눈치도 아빠 눈치도 살폈다.
아빠는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아 멍해 있었다. 아이는 속으로 방문객이 이모나 고모 같은 친척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와 아빠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에게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설령 있다고 해도 만난 적도 없었다.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비좁은 집에서 새를 들어 살 생각을 하다니. 아이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 누군가가 방문한 게 처음이라 남자와 한 집에 살게 됐다는 현실에 설렜다. 남들은 엄마가 남의 말에 정신줄을 놓고 바라볼 때가 많다고 모자란 여자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잘 웃는 엄마한테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는 아빠보다 2살 아래였다. 남자는 이따금씩 통닭을 시켰고 햄버거를 사왔고 한아름이나 되는 수박을 사왔다. 통이 크고 친절했다. 남자는 통닭을 먹다가도 햄버거와 수박을 먹다가도 당분간 머무를 수도 내일이라도 일만 잘 풀리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에게는 남자의 말이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남자의 첫인상을 미심쩍게 본 것이 미안했고 후회스러웠다. 아이는 내일이라도 남자가 가면 어쩌나 걱정하며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하는 이상한 바람이 생겼다. 아이는 비좁은 집이 문제지만 뭐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랑 같은 방을 쓰고 자신의 방은 남자에게 빌려줘도 괜찮다고 스스로 마음을 바꾸려고 애썼다. 그러나 남자는 아이 공부방을 마다하고 거실에서 머물렀다. 아이의 아빠가 닭장을 다니며 번 돈으로 산 빌라의 반지하 방을 가족은 참 좋아했다. 남자는 작은 키에 몸은 땅땅하고 목소리가 컸다. 말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처럼 똑 부러졌다. 밖에 나가면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집 앞에 한이 슈퍼 주인도 유라 헤어 원장도 옛날 치킨과 대박 부동산 사장도 남자만 나타나면 오랜 단골처럼 반겼다. 남자는 자신의 나이와 비교해 모두에게 형님이나 아우님이라고 불렀다. 어쩌다 남자랑 산책을 나가면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걸었다. 아이는 토끼처럼 온순하고 남에게 대꾸질 한번 못하는 아빠만 보다가 씩씩하고 자상한 남자와 걸으면 친구들 앞에서도 어깨가 쭉 펴졌다. 아이는 남자에게 아저씨라고 불렀다. 남자는 아빠보다 2살이 아래라고 아빠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엄마가 생활비에 보탠다고 남자에게 세놓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별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고 엄마의 지인이라는 남자를 아이의 아빠는 알지 못했다. 아빠는 예전에 한 번쯤 마주쳤었지만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아이 아빠는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집에 남자가 온 뒤로 함께 마을을 산책할 때 아이 가족은 예전과 달리 길을 펴고 걸었다. 그 당시에는 남자 때문에 밥 먹는 것까지 눈치를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이는 맨밥을 우겨놓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유리창 밖으로 여자 종아리가 빠르게 아이 눈에서 사라졌다. 아이는 남자가 나서 쌓였던 쓰레기를 처리한 뒤로 행인의 종아리가 잘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남자의 거친 행동이 있었던 날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종아리만 봐도 안심이 되곤 했다. 아이의 집은 골목 첫 집이고 골목은 좁아서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했다. 쓰레기를 모아 수거해 가는 곳이 아이의 집 창문 옆이었다. 그곳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들의 집합소이지만 사람들이 그것들만 버릴 리 없었다. 다리가 꺾인 밥상, 반으로 꺾인 가죽 부추, 일회용 기저귀,
우그러진 검정 우산과 해진 운동화, 몸통만 남은 마네킹과 찢어진 가방이 잠자고 일어나면 더 높게 쌓여 있었다. 아이의 가족이 사는 동네는 재개발 지역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며 그곳에서의 모든 흔적들을 아이의 집 유리창 옆에 버리고 떠났다. 아직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내다 버렸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났다. 쓰레기 수거차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 외에 일반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 않았다. 동사무소에서 규격 봉투 외 일반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였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나쁜 사람들. 아빠는 몇 번 불만을 토로했지만 누구도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아빠의 불만을 동네 개 짖는 소리만큼으로도 듣지 않았다. 아이네 집 창은 쌓인 쓰레기 때문에 점차 지나가는 사람들 종아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역시 쓰레기 더미 주위를 돌며 누구든 들으라는 듯 폭언을 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을 때만 소리치고 욕을 했다. 엄마는 남과 말할 때 무병 앓는 사람처럼 넋을 놓았다. 아빠는 왜소한 몸집에 토끼처럼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두 사람 다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재개발 예고가 있은 뒤로 아이 집 담에는 아빠가 닭대가리를 자를 때 튄 피 같은 붉은 글자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 집 벽에 생긴 균열처럼 재개발 찬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아이 집 창과 담에 쓰레기와 낙서로 아이 가족이 골치를 앓고 있을 때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한 사람만 겁주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할 거야. 남자의 눈빛이 사납게 빛났다. 아이는 달라진 남자의 눈빛이 낯설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남자는 친절했다. 남자는 이상하게도 쓰레기 무단 투기범 잡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만 반복할 뿐 범인을 잡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아빠는 어느 날부터 쓰레기 더미에 무심해졌다. 남자에게 그 일을 떠맡기고 무심해졌다고 믿던 아이는 아빠가 흘린 눈물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텔레비전에서 떠들던 조류 독감을 아빠가 일하는 닭장도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빠는 얼굴이 까매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구덩이 속으로 모두 던져버렸어. 차라리 눈을 감았어. 눈물을 글썽거리는 아빠를 보며 아이도 눈을 감았다. 아빠는 힘든 상황을 눈으로 봐 뻔히 알기 때문에 밀린 월급에 대한 불만을 닭집 주인에게 재촉하지 못했다고 했다. 작은 야산이 시작되는 곳에 아빠가 일하는 닭장이 있었다. 아이는 야산에 묻혔다는 닭들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르는 듯 했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닭들이 소리 높여 우는 듯 닭 울음소리가 아이의 귓속에 꽉 찼다. 꾹꾹꾹. 아이 귀에 울음소리가 아니라 닭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냄새난다고 코를 틀어막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아이에게 너무했다고 따져 묻는 듯 들렸다. 미안해.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매일 알을 낳느라고 고단했지. 꾹꾹꾹. 널 이해해. 아이는 닭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듯 들렸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듯 푸드덕거리다 날아오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주인의 힘든 상황을 눈으로 봐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재촉을 하겠어. 아빠는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조류 독감 때문이었다고 했다. 다음 날 남자는 아빠를 제치고 닭장으로 뛰어갔다. 남자가 닭장 주인을 만난 다음 날 아빠는
거짓말처럼 밀린 3달치 월급을 받아왔다. 그동안 밀린 월급에 대한 사과도 받았다고 의아해했다. 아빠는 누구에게 사과를 받아본 일이 없었으므로 집에 와서도 닭장 주인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했기에 밀린 월급에 사과까지. 아이의 아빠가 묻는 말에 남자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는 말만 하곤 입을 다물었다. 아빠는 눈치만 볼 뿐 더 묻지 못했다. 거봐요. 생활비도 벌고 우리도 도와주니 좋잖아요. 지금 보니 같이 살길 잘했네요. 엄마는 남자를 끌어들인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라도 된 듯 조금 흥분했다. 아이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왕이면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까지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손가락으로 창문 밖 쓰레기 더미를 가리키며 남자에게 사정했다. 저 골칫덩어리만 어떻게 해주지. 이 뜨거운 여름에 쓰레기 냄새가 역겨워 창문을 열 수가 있어야지요. 엄마의 말에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던 남자는 며칠 뒤 범인을 잡았다. 어둠이 깔릴 즈음 남자에게 덜미를 잡힌 범인은 부동산 사장이었다. 형님 미안합니다. 난 몇 번 안 버렸어요. 사장은 겁먹은 얼굴로 평소 아우님이라 부르던 것도 까먹은 듯 남자에게 형님 했다. 남자는 범인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했다. 남자는 누구든 한 사람 제대로 겁주면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곧 퍼져 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남자는 옷을 벗어 팽개쳤다. 남자 등에는 몇 바퀴 몸을 비틀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사장의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쌓여있는 쓰레기 내일 중으로 다 치워놔. 키 작고 땅땅한 남자에게서 무서운 괴력이 나왔다. 아이와 아빠와 엄마는 남자에게서 나온 괴력에 놀라 서로 잡은 손에 힘을 주고 꼼짝 못하고 바라봤다. 아빠의 작은 입모양이 와 하고 벌어졌다. 아빠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척척 해결해 주는 남자가 아빠도 든든한 듯 보였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아빠 엄마와 달리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아침 일찍 2.5톤 트럭이 집 앞에 나타나 부동산 사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하게 쓰레기를 싣고 사라졌다. 쓰레기를 몽땅 치운 뒤로 버리는 양이 줄기 시작했다. 깨끗하게 치운 곳에 차마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서인지 가끔 남자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서 있어서인지 쓰레기는 점차 사라져갔다. 동네 이곳저곳에 재개발 결사 반대 플래카드가 걸리고 벽마다 붉은 글씨의 구호가 가득했다. 아이 집 벽도 구호로 뒤덮였다. 며칠에 한 번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설명회와 마을협의회가 열렸다. 아빠와 엄마는 설명회에 다녀올 때마다 재개발 설명회에서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불만했다. 그 뒤로 언제부턴가 남자가 아빠나 엄마 대신 설명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다녀오면 아빠와 엄마는 남자 주변에 모여 앉아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다. 엄마가 맡아서 관리하던 생활비를 남자한테 맡긴 것도 그 즈음이었다. 남자는 자신이 뭐든 해결하고 싸게 살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싸게 사왔다. 아빠는 작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얼마 후 남자는 아이가 사는 집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다. 그것도 오래전 아빠가 이 집을 살 때 가격으로 넘기라는 거였다. 재개발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로 가 편히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
남자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아빠는 화가 나 소리쳤지만 생각만큼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요.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아빠의 어눌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아빠의 뺨을 후려쳤다. 아빠는 냉장고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어디서 까불어. 짧은 한마디에 아이와 엄마는 꼼짝 못하고 아빠를 일으킬 엄두도 못 낸 채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아빠는 몸을 떨었다. 아이의 눈에 남자는 알던 사람에서 낯선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아빠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기가 죽어갔다. 남자는 그때부터 대놓고 집안을 휘둘렀다. 남자는 엄마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 아이는 엄마가 남자의 협박이 두려워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며칠 전에도 남자는 아빠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아빠는 저항하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남자에게 번쩍 들려 나갔다가 온 뒤로 다리를 절룩거렸다. 남자는 가장인 아빠가 겁에 질리면 아이와 엄마도 저절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자가 쓰레기 현행범을 잡을 때 썼던 방식을 아이의 가족들에게도 써먹는 듯 했다. 아이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다. 지금쯤 아빠는 버스로 5정거장이 넘는 거리를 못 낀 장화를 신고 터덜거리며 걸어올 것이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온다고 했지만 집에 들어온들 아빠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남자가 돌변한 뒤로 아빠에게 집은 잠을 자기 위한 곳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였다. 아빠는 언제나 장화를 신고 다녔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은 장화 때문에 아빠의 다리가 더 짧아 보였다. 덥지도 않아? 언젠가 아이는 아빠가 벗어놓은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 속이 땀으로 흥건해서 아빠에게 물었다. 아니, 작업복에는 장화가 편하고 어울려. 아이는 가끔 아빠 장화 속에 한동안 휴지를 구겨 넣었다 뺐다. 아빠는 장화에 발을 넣고 보송보송해졌다고 아이만 볼 수 있도록 웃어주었다. 아빠는 지금쯤이면 닭장을 나와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넓은 열무밭을 지나 인도까지 차지한 간판집을 지나 만두집과 부동산, 꽃가게와 문방구가 있는 건물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기도 기다리지 않기도 했다. 남자가 아이에게 보내는 음흉한 눈빛을 보며 아이는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빠가 돌아온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이는 그것이 더 무서웠다. 간혹 아빠가 불평 섞인 말을 던지면 깊은 밤 남자에게 끌려나갔다. 아이는 아빠가 매맞는 것을 더는 보기 싫어 차라리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빠는 항상 다시 돌아왔다. 남자의 명령으로 저녁을 일찍 먹은 날에는 아빠는 닭똥 묻은 작업복을 빨고 싱크대 가까이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다. 토끼 같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오래 먹었지만 아빠가 먹어치운 반찬은 거의 없었다. 아빠는 밥을 먹고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밥 공기와 젓가락을 닦아 엎어놓고 벽을 보고 누워 눈을 감지만 집을 팔라는 남자의 회유와 협박이 한참 이어져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빠가 언제쯤이면 슈퍼맨처럼 남자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릴까? 아이는 그런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태권도를 배워 2단 옆차기를 날리는 편이 빠를 것이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아이는 집으로 가는 대신 장화 신고 걷는 아빠 걸음을 흉내내며 닭장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아이는 집에 돌아갔을 때
남자가 가방을 뒤척거리며 뭘 배웠냐고 묻는 것이 싫었다. 아이는 4학년으로 올라온 뒤 어려워진 학습 때문에 보습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태권도 학원을 선택했다. 남자가 두 군데나 다니는 것은 어림없다고 성과를 부렸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보호자인 양 매일 아이의 학습을 점검하고 가르치려 했지만 아이는 남자의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더듬는 남자를 피해 숙제는 학교에서 끝마쳤다. 닭장 사장을 만나 월급을 올려달라고 단판을 내야겠어. 생활비가 빠듯하단 말이야. 남자는 살림하는 주부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듯 말했다. 아이는 태권도 학원비도 남자에게 타야 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참았다. 이단 옆차기로 남자를 집에서 쫓아낼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는 닭장이 가까워질수록 닭똥 냄새에 구역질이나 손가락으로 집게를 만들어 코를 틀어막았다. 아이는 이런 곳에서 쉬지도 않고 일해서 받은 월급을 남자에게 빼앗기는 아빠에게 화가 났다. 아이를 보고 아빠가 달려나왔다. 아빠는 아이에게 닭장 청소 끝나고 좀 쉬려던 참이라고 했다. 어서 와. 닭똥 냄새가 죽기보다 싫다더니 왜 왔어? 아빠는 양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다가왔다. 오물범벅이 될 옷이라며 인근 아파트 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옷 때문에 양팔을 벌리고 선 허수아비 같이 보였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이 고였다. 말을 하면 울먹일 테고 아빠가 속상할 테니 여전히 코를 막고 선 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탈모기가 고장나 못 쓰게 됐는데 고장난 세탁기로 닭털 뽑는 기계 만들었다고 주인한테 칭찬받았어. 돈 안 들이고 탈모기 장만했다고. 아빠는 작은 입을 놀려 말하고 웃었다. 엉성하게 틈새가 벌어진 앞니가 더 벌어져 보였다. 세탁기 회전판에 고무 탈모 봉을 달았는데 볼래? 탈모기는 아주 컸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이는 커다란 탈모기에 남자를 넣어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충분히 들어갈 거야. 아이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웠다. 남자를 탈모기에 넣고 돌리면 등판에 그려진 용문신이 모두 지워질 것 같았다. 남자의 마음 깊이 뿌리박힌 나쁜 생각도 닭털 뽑히듯 깨끗하게 뽑힐 것 같았다. 아빠는 분주하게 좁은 닭장 사이를 오갔다. 잠시 후 아빠는 닭 한 마리를 잡아왔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아이는 눈을 감았다. 닭은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모가지가 축 늘어져 있었다. 주문 들어온 닭인데 너 보여주려고 미리 잡은 거야. 아이는 아빠가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이했다. 저렇게 강한데 왜 남자한테 저항 못하는지 갑자기 배신감이 치솟았다. 남자에게도 눈을 부릅뜨고 시원하게 욕설을 내뱉고 칼로 도마를 내리치듯 손을 들어 남자의 뺨이라도 때려줬으면 싶었다. 아이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진한 폭우에 뒷산에서 흘려내려온 흙탕물과 죽은 나뭇가지와 굴러다니는 페트병들까지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처럼 아득해졌다. 아이는 아빠가 남자의 모가지도 닭처럼 비명 지를 새도 없이 꺾어서 탈모기에 놓고 문신이 지워질 때까지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가렸던 손바닥을 펴고 아빠를 바라봤다. 여전히 아빠는 작은 입을 놀리며 뭔가 속삭이듯 말을 했다.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남자를 쓰러뜨릴 날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아득해졌다. 아이는 문득 남자가 처음부터 떠나지 않을 작정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해졌다. 조금만 있으면 떠날 거야. 걱정 마.
며칠 전에 한 엄마 말이 생각났다. 아이에게는 왠지 조금만 있으면 자신들이 떠나게 될 거라는 말로 들렸다. 아빠, 우리가 이사 갈까? 우리 집은 어쩌고? 안 되지. 아이는 아빠가 미웠다. 한편으로는 아이도 집을 빼앗기고 이사 가는 것은 싫었다. 남자를 쫓아낼 테니 걱정 말라는 허풍이라도 떨어주길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아이는 아빠를 향해 눈을 하얗게 치켜뜨며 바보, 멍청이 아빠 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받아온 양동이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뜨거운 물에 불어야 닭털이 잘 뽑히거든. 아빠는 축 늘어진 닭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장화를 터덜거리며 닭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빠는 계란 하나를 들고 나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말라붙은 풀대롱을 꺾어 계란 양쪽에 구멍을 내 한쪽을 검지 끝으로 누르고 아이에게 내밀었다. 어여 입술에 대고 쭉 빨아봐. 고소할겨. 주인 보면 혼나. 어여 빨아. 싫어. 얘까지 왔으니까 줘보지. 한 알이라도 당차나. 어서 쭉 빨아. 아빠는 간곡했다. 아이는 아빠의 부탁에도 날계란을 빨지 않았다. 대신 아깝다고 아빠가 쭉 빨아먹었다. 고개를 쳐들고 계란을 삼키는 아빠의 목젖이 힘있게 출렁였다. 아빠는 아이에게 먹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몇 번 혀를 찼다. 아이는 곤두박질 치는 자신의 속마음을 몰라주는 아빠가 서운해서 날계란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아빠는 남들이 말하듯 바보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빠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빠를 바보라고 했다. 등신 같은 놈. 언제부턴가 남자가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남자가 아빠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아이는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아이는 평화롭게 웃는 아빠를 바라봤다. 남자가 눈을 이글거리며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남자를 밀어내면 매도 맞는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못했다. 공포와 분노가 심장까지 다 터져버릴 것 같아서였다. 그런 말을 한다면 아무리 바보 등신 같은 아빠라도 남자에게 일격을 날릴 것이고 아빠는 남자에게 흠씬 매를 맞을 것이다. 그것보다 겁먹은 아빠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아빠마저 미워질 것 같아 겁이 났다. 아이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들어온 여름 해가 눈부셔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감았는데도 동공 속에 들어찬 강렬한 빛은 계속 눈을 뜨겁게 만들었다. 아빠는 뜨거운 물에 담겨있던 닭을 꺼냈다. 닭발과 닭대가리는 잘라서 넣어야 돼. 가끔 배출구에 걸려서 그때마다 탈모기가 고장나거든. 아빠는 피와 오물이 얼룩진 도마 위에 닭을 내려놓고 도끼칼로 닭대가리를 내리쳤다.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아빠가 다시 칼을 도마에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가렸던 손을 열었다. 도마 위에 닭발이 댕강 잘려 굴렀다. 아이는 다시 몸을 움찔거렸다.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후련함이 차올랐다. 아빠가 저렇게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남자가 사라질 것 같았다.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몸통만 남은 닭을 아빠는 탈모기에 넣고 물을 살짝 부었다. 전원을 넣자 탈모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갔다. 물에 젖은 닭털은 배출구로 빠져나왔다. 잠시 후 아빠는 반들거리는 알몸의 닭을 꺼내 쳐들었다. 이거 봐라. 털이 깨끗하게 빠졌지? 아빠가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 눈에는 남자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듯 보였다.
아이는 반들반들한 닭을 쳐다보며 탈모기 속 남자를 상상했다. 닭똥 냄새가 왠지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는 코를 잡고 있던 손가락을 슬며시 놓았다. 아빠, 닭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야 뭔 말이 필요해.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럼 우리 집에서 그 남자 내쫓아줘. 아이는 아빠가 자신의 말에 왠지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뒤로 아빠의 작은 입이 몇 마디 했지만 닭울음 소리에 묻혀서 들을 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에도 엄마는 한참 칼을 찾았다. 냉장고 위를 더듬어 칼을 찾아온 사람은 아빠였다. 그릇을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바꾼 것도 아빠였다. 아이는 아빠가 공포와 혼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이단 옆차기를 하며 두려움을 견디는 것처럼 아빠도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아이는 언젠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깡패들이 어떤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납치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아이는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해 닭장으로 가 탈모기에 넣고 돌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남자가 없으면 아빠가 형광등을 켜고 출근 준비를 하고 닭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아빠는 출근 준비할 때조차도 형광등을 켜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옷을 챙겨 입었다. 아이는 아빠 집에서 아빠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억울했다. 아이는 반지 앞 방 창문을 통해 출근하는 아빠가 점으로 멀어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다 학교 갈 준비를 한 후 책가방을 메고 경사로를 내달렸다. 가능하면 빨리 집에서 멀어지려고 힘껏 달렸다. 아이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집과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요동치고 몸소리가 쳐졌다. 아이는 전교에서 제일 일찍 등교하는 아이가 되었다. 일부러 먼 길로 걸어도 너무 일찍 등교해 교문과 교실 문이 잠겨 있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도 책가방을 천천히 챙겼다. 선생님의 학교 재촉에 겨우 일어나 태권도 학원으로 갔다. 여자애가 무슨 태권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엄마와 똑같은 말을 태권도 학원 선생님도 했다. 아이는 남자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태권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없어 웃기만 했다. 아이 반 친구들 대부분이 아이를 무시했다. 닭똥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도 않았다. 닭똥 냄새가 지독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인정한 뒤로 친구들과 놀지 못해 심심하긴 해도 억울하지는 않았다. 아빠는 닭똥을 치우고 먹이를 주고 계란을 걷어들였다. 대부분 도매로 팔려나가지만 아빠는 소매로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닭을 잡아 팔았다. 어떤 날은 20마리, 어떤 날은 10마리 닭을 잡아 판다고 했다. 탈모기에 닭을 넣고 속도를 낼수록 털이 깔끔하게 뽑혔다. 닭장에서 아빠가 하는 일을 본다면 누구든지 바보 같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닭장을 관리하고 계란을 거두고 모이를 주고 심지어 아픈 닭들에게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았다. 바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관 앞에서 아이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너는 눈 감고 귀 막고 지내면 매 맞지 않고 살 수 있어. 남자의 말에 엄마가 가늘게 고갯짓을 했다. 엄마의 고갯짓은 아이에게 절망으로 다가왔다. 남자는 실실 웃음을 흘리며 엄마를 뒤로 쓰러뜨렸다. 남자는 엄마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두 다리를 벌렸다. 남자는 엄마를 포획한 것처럼 함부로 대했다.
아이는 남자를 끌어들인 엄마가 미웠다. 아이는 밖으로 뛰쳐나와 체육관으로 달렸다.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기합을 넣으며 발차기를 시작했다. 밖은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2단 옆차기, 한 바퀴 돌아서 돌려차기를 하고 뛰어서 돌려차기와 뒤차기도 연습했다. 공중회전은 셀 수도 없이 연습을 했지만 늘 착지하면서 넘어졌다. 체육관 실내에 넘어지는 소리가 퍽퍽 울렸다. 아이는 그 소리가 경쾌해서 좋았다. 운동하는 내내 냄비 뚜껑만큼 큰 남자의 손이 아이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다. 아이는 그럴 때마다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세게 기합을 넣었다. 남자를 앞에 세우고 2단 옆차기를 한다고 상상하니까 힘이 불뚝 솟았다. 아이는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아빠를 때리는 남자를 빨리 탈모기에 넣어 돌리고 싶어졌다. 아이는 수면제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이 됐다.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돼야 아빠 닭장까지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워졌다. 아이는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떨쳐내기라도 하듯 다시 발을 일직선으로 올려 앞으로 힘껏 던지듯이 찼다. 다시 힘이 불끈 솟구쳤다. 아이는 오늘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이 떠올랐다. 지난 시간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배웠죠. 또 가족은 아니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들 고함을 지르며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질문했지만 아이는 자신에게만 물어보는 것처럼 들렸다. 아이는 들어올린 손을 살그머니 내렸다. 남자를 누구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집은 가족의 쉼터이므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지난 시간 선생님 말이 떠올랐다. 아이는 자신의 집을 생각했다. 시멘트가 부서져 흘러내리고 창문에는 창살처럼 거미줄이 늘어갔다. 벽에 난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 벽에 쓴 글씨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자신의 집은 더는 편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차라리 창밖에 쓰레기가 쌓여갈 때가 그리워졌다. 그때는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것만 걱정하면 되었다. 싫어하는 당근이 들어있다고 투정을 부리던 엄마가 만든 카레도 그리웠다.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아이는 해가 질 무렵 창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종아리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다. 종아리만 봐도 뚱뚱한지 마른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틀렸다 해도 상관없었다. 새 식구는 군데군데 깨지고 구멍난 계란을 얻어와 물리도록 계란 요리를 해먹고 웃었다. 방이든 거실이든 셋이 함께 뒹굴었다. 아침이면 오가는 행인의 발자국 소리가 잠을 깨우고 닭장으로 출근하는 아빠가 장화 속으로 발을 푹 집어넣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는 실눈을 떴다. 아이는 도로시가 회오리에 휩쓸려 나라가 떨어질 때 동쪽 마녀를 깔아뭉갰듯이 남자를 깔아뭉개는 상상을 하며 타박타박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와 남자가 통닭을 뜯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돌아보았다. 많이 기다리다 먹는 거야.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엄마가 먹던 닭 조각을 내려놓고 말했다. 태권도 갔다 왔어.
아이는 남자가 묻는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책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남자가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와 닭다리를 하나 건넸다. 아이는 남자의 손을 밀쳤다. 아이는 낮에 아빠 닭장에서 본 탈모기에서 꺼낸 알몸 닭이 생각나 구역질이 났다. 앉을 수도 없는 좁은 닭장에서 잠도 못 자게 불을 켜놓고 그러다 알을 낳지 못하면 아빠 손에 잡혀 탈모기를 통과했다. 아이는 남자가 탈모기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억지로 상상했다. 쌀쌀 먹기는 처먹기 싫으면 관둬. 자기나 많이 먹어. 남자가 얼결에 자기라는 말을 흘리자 엄마는 아이를 흘깃 쳐다보았다. 아이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집에 한번 들어오면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자가 어디 가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알려질까 두려운 모양이었다. 아이는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공부방으로 들어가려다 남자가 쫓아 들어올까 겁나 그만두고 스케치북만 한 텔레비전 앞에 바투 앉았다. 좀 떨어져 앉아. 안 보여. 남자는 아이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아이는 고개를 휙 돌려 남자를 째려봤다. 째려보면 어쩔 건데?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재차 후려쳤다. 때리지 말고 말로 해요. 아이는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음을 꾹 참느라 입을 앙다물었다. 탈모기는 꽤 컸어. 충분히 들어가고 남을 거야. 아이는 당장 남자를 닭장에서 본 탈모기에 고꾸라뜨리는 상상을 했다. 그렇게 쳐다보면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유, 무서워라. 아이는 사내 대신 엄마를 바라봤다. 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엄마는 뭔가 말하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거렸다. 아이는 이쯤에서 엄마가 한마디라도 역성을 들어준다면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질 것 같았지만 끝내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랫입술을 이새에 넣고 꽉 깨물었다. 지하방은 잿빛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전등을 켜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것을 오늘 밤 단단히 혼내줘야겠어. 자기가 부탁해서 참았더니 안 되겠어. 남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의 부탁이란 남자의 말이 귀에 박혔다. 아이는 엄마도 같은 편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다.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당장 나가란 말이에요. 아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남자의 눈을 쳐다보며 그렇게 내뱉었다. 남자는 잠시 적당한 말을 찾는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아이도 남자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쳐다보면 어쩔래? 남자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이의 뺨을 후려 갈겼다. 아이의 몸이 베개처럼 가볍게 방구석에 가 처박혔다. 그때 엄마가 고함을 치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손끝 하나 대면 죽여버릴 거야. 엄마는 남자의 웃옷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년이 미쳤어? 남자는 아이 엄마의 멱살을 두 손으로 바짝 거머쥐고 땅바닥에서 들어올려 흔들어댔다. 멱이 졸려들어 올려진 채 두 발을 바동거리는 엄마를 본 아이는 방에서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기합을 넣으며 남자의 등을 향해 2단 옆차기를 날렸다. 체육관에서 그렇게 연습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갑작스런 아이의 습격에 남자는 엄마의 멱살을 놓치고 휘청거렸다.
아이는 체육관에서 연습하던 대로 성공적인 발차기였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묘한 미소를 입가에 지어 보였다. 이것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구먼. 남자는 기분 나쁜 중저음으로 말을 뱉어내고 입가에 짙던 묘한 웃음기를 지운 뒤 아이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남자는 꼬꾸라진 아이에게 다가가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현관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문을 닫고 지하 계단을 기어오르는데 엄마의 울음소리도 계단을 타고 따라 올라왔다. 계단 끝에 이르자 거리의 열기가 아이의 얼굴로 훅군 달려들었다. 아이는 자기 집이 있는 빌라를 올려다보았다. 빌라 옥상은 석양으로 붉었다. 아이는 눈이 부셔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는 아빠를 만나서 남자에게 먹일 수면제를 사기 위해 인근 약국을 돌아다니려면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아빠가 돌아올 길목에 주저앉아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길게 뺐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아이가 당연히 남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작가님의 낯설기 하기에 마음속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는 산동네를 좋아한다. 물론 풍자가 담긴 말이지만 역으로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본래적 의미에서 볼 때 그 본질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작가가 아이의 시선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도 어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약자를 딛고 군림하려 하는 것은 같은 행위라도 가중의 의미가 더해지기에 이 소설을 읽고 우리가 붕괴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